도널드 트럼프 정권 이후에 더욱더 마이웨이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핀란드의 국경 근처에 러시아 군부대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에 북유럽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핀란드는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에 K9 약 40문을 중고로 급하게 수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경의 러시아 위협으로 인해 K9을 신품 가격에 중고로 구입했다면서 이는 사태의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과 작년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급박한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9과 천무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Więc tutaj bardzo ciekawa, tak jak powiedziałem, wizyta u zaprzyjaźnionych z Polską producentów. Oglądaliśmy tą produkcję, nie ma co mówić, robi wrażenie. To jest rzeczywiście najwyższy światowy poziom. Te hale fabryczne rzeczywiście to widać, że to jest bardzo zaawansowana technologia, sprawdzona, roboty spawające, znakomite wyposażenie, znakomite wyszkolenie załóg. Można powiedzieć, że wręcz sterylna czystość tej produkcji to też robi ogromne wrażenie. Widać, że to jest naprawdę ogromne zaawansowanie technologiczne. Natomiast wczoraj taki dzień.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기술 이전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무조건 한국을 통해 생산해서 빠르게 배송해달라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에 오히려 여전히 간을 보면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가들이 있으며 그들은 긴급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한국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장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기존의 90계열 전차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역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방산 협력을 논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장갑차와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인 맥락인데 노르웨이도 K9 자주포와 더불어 K2 도입을 언급했습니다만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그 자리를 내주었는데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며 다시 한국도 거론되는 건데요. 첫 번째, 독일이 불만스러운 노르웨이. 우선 알려진 대로 한국의 K2가 막강한 성능을 보였고 현지에서도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한 수 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차례 공개 평가도 이뤄졌으며 결국에는 한국의 험악한 지형에서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한국의 K2가 선택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노르웨이 현지 언론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감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당국이 답은 K2 전차라고 결론이 난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노르웨이 현지에선 아무래도 뇌물성 대가를 받지 않은 이상 레오파드2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방산의 승리라며 노르웨이 국방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래도 한국이 절충무역에서 신뢰를 못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MOU를 비롯해서 심지어 노르웨이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음에도 그러한 협상은 매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노르웨이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K2는 현지 생산과 더불어서 총알 배송으로 당장 올해 안으로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속담에 약속은 쉽지만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은 남들이 다 늦게 보내는 무기를 그것도 약속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시대 이후에 방산 체계와 생산이 엉망이 되었고 인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노르웨이가 러시아랑은 조금은 멀어서 저런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빨리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간접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조차 도대체 모르겠다며 노르웨이가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마다한 건 엽기적이라며 가성비 뛰어난 K2를 왜 거절했나 의문을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독일 국방부의 중대 발표가 나면서 노르웨이를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를 택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독일이 가스를 산다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가 끊긴 이후에 노르웨이에서 20%가량의
LNG 가스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절충교역하기에 딱 알맞은 수단인과 동시에 가스 가격 폭락한 시점에도 딜하기가 좋은 겁니다. 독일이 가스값을 잘 쳐주고 노르웨이는 독일의 전차를 대신 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전쟁 다 끝나고 그제서야 탱크 들어온다며 불만이 가득한데요.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독일 장갑차 복선은 2025년에 받게 된다며 2년 뒤에나 도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확산될지 가늠이 안 되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독일은 2년 뒤에 장갑차가 100대가 우선 도착한다며 느긋함을 보이는 겁니다. 정작 온라인상에서 여론은 독일 전차를 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브라질과 노르웨이 반응 안 좋은 이유.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대폭 예산도 늘리고 좋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며 K방산을 언급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원하는 방산은 한국과 합작한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요. 노르웨이는 현지 고용 및 공장을 통해서 역시 K2를 생산하는 방식을 MOU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그러한 방식이고 K2의 경우에는 유럽의 K2 생산 허브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폴란드와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물량이 너무 적고 기술만 빼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더욱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2 물량만 1000대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현지 생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이득은 물론이고 생산된 전차는 유럽에 공급되어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대 이상의 물량이라면 현지 기술 이전이 다소 포함된 물량이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하면 나토에 공급되는 후속 물량도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애초에 물량도 적었고 그 가운데 호주 같은 꼴이 나기 십상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호주는 장갑차를 처음엔 450대, 그 다음엔 350대로 줄이더니 이제 150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규모의 생산의 모범 사례로 여겨질 호주였으나 결국은 뒤통수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작년 4월경에도 장갑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호주의 랜드 400 페이스 3 규모가 축소되어 장갑차가 450대에서 350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호주 국방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감소시켜 겨우 130대만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질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산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센터 가운데 미국의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곳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 방산 사업 육성이 주요 목표입니다. 브라질은 K방산을 수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자국 업체를 키워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는 당장 급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는 큰 격차이며 브라질은 폴란드처럼 방산이 시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시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가 기술만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술을 빼간 다음 브라질 방산업체들을 성장시켜 역으로 뒤통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채널에서는 현재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경우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가장 목이 마르고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폴란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물량을 뽑아내면 유럽은 자연히 서로 사가려고 달려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만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상대로 K2가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전문 군사 외교 매체에서 미국의 M1과 한국 K2가 유럽 전차를 지배한다고 내다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유럽의 방산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은 K방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국 주변에 득실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고 주요 거점에 집중해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